자, 이 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입니다. 네, S단원에서는 허블 법칙으로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에드윈 허블은 이 그래프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천문학자죠. 거의 20년 동안 천문대에서 근무하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고 은하의 후퇴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이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. 이게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그림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이죠. 이해를 하러 좀 가봅시다. 자, 은하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잴까요? 네, 모릅니다.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요, 우리 지구과학 2에서 배워요. 그래서 얘는 그냥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수준을 하시고 좀 더 궁금하시면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. 네, 은하까지의 후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배웁니다. 은하 A하고 은하 B의 사진을 찍어서요, 얘를 분광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은하의 스펙트럼 사진을 얻을 수 있거든요. 얘는 이제 직접 에드윈 허블이 찍었던 사진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러면 기준 파장을 우리가 람다라고 하면 얘가 나타나는 파장의 변화량, 즉 델타 람다를 구할 수 있잖아요. 우리 도플러 효과식 기억나시나요?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, C가 빛의 속도죠. 얼마인가요? 우리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km/s라는 걸 알고 있죠. 네, 여기다가 람다분의 델타 람다를 곱해서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지 상태의 흡수선 파장을 600이라고 할게요. 근데 은하 A는 630이 관측됐다고 해봅시다. 그럼 은하 A의 후퇴 속도를 VA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? 600분의 지금 30이 변했죠? 네, 30에다가 3 곱하기 10의 5승 km/s를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공 하나 사라지고 여기 공 하나 사라지면 4개가 남네요. 그러면 6분의 여기 3하고 6도 약분할 수 있죠? 그럼 2가 남고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0의 4승 km/s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옆에 B의 파장이 660이 나왔다고 할게요. 그럼 B의 파장은 사실 구하지 않고도 파장 변화량이 2배면 후퇴 속도도 2배겠구나. 우리 2분의 3의 2배면 얼마인가요? 3 곱하기 10의 4승 km/s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. 그때 사실은 600분의 6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30에서 60으로 분자만 2배가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파장 변화량이 2배면 후퇴 속도가 2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. 자, 이렇게 후퇴 속도하고 은하까지의 거리를 가지고서 딱 점들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, 얘가 비례하는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. 우리 수학 시간에 1차 함수의 그래프 배웠었죠.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. 근데 여기 얘는 0,0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어요. x에다가 0, y에다가 0을 넣어보면 b는 0이죠. 그러니까 얘는 y는 ax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. 근데 후퇴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v, 벨로서티의 첫 글자인 v를 쓰고요. 은하까지의 거리는 r을 많이 씁니다. 그러면 y 대신에 우리가 v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r을 쓰면 v는 ar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그래프는 그냥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. a가 뜻하는 건 뭐죠? a가 뜻하는 건 우리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식이 사실은 은하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은하가 팽창한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엄청난 식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기울기를 쓰고 있니? 아니야,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평생 동안 기려주겠어 라고 해서 기울기를 A 대신에 허블의 첫 글자인 H를 따가지고 우리 V는 HR이라고 해서 H를 허블 상수라고 불러주고 있었죠. 네, 얘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.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4번을 먼저 볼게요. 네,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? 이게 은하가 팽창한데요. 이게 뭔 소리예요? 이게 왜 은하가 팽창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? 우리 은하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. 우리 은하가 여기 있고 다른 은하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. 신기하게도 은하들이 모두 다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어요. 그것도 멀리 있는 건 더 빨리.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.
나한테서 폭발이 빵 하고 터진 것처럼 나한테 다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. 이게 가능한 건가요? 우리는 중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면 나한테 가까이 오는 애도 있고 멈춰 있는 애도 있고 옆으로 가는 애도 있고 다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모두 다 멀어지고 있어요. 물론 아주 가까운 애 빼고 멀리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멀어지고 있어.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? 이거는 공간이 팽창한다. 얘와 나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. 이 거리가 이 빈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면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지는 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. 이거 외에 다른 설명은 다 이상해요. 그렇지 않아요?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남들이 납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. 허블의 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공간이 팽창한다. 그렇게 생각해야 멀리 있는 은하가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 허블 법칙을 가지고서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재미있게도 이걸로 우주의 나이하고 우주의 크기도 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 봅시다.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주의 크기가 이만해요. 이 얘기는 과거의 우주는 더 작았고, 더 과거의 우주는 더 작았고, 더 과거의 우주는 더 작았고,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? 우주가 시작할 때는 한 점에서 팽창했다는 거 뜻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럼 만약에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치면, 자, A라는 은하와 B라는 은하가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는 옛날에는 붙어 있었잖아요. 한 점에서. 붙어 있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. 그러면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속도는 뭐라고 구할 수 있죠? 시간분의 거리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. V는 T분의 R. 많이 했죠?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은 V분의 R이라고 쓸 수 있죠. 그렇죠? 시간은 V분의 R이라고 쓰고 나면 이때의 시간은 뭘 뜻하는 거예요? 한 점에 붙어 있다가 이만큼 떨어진 시간을 뜻하는 거잖아요. 한 점에 붙어 있었던 때부터 이만큼 떨어질 때의 시간은 결국 뭐예요? 우주의 나이죠.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? 우주의 나이를 T라고 하면 자,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속도 V에다가 그 은하까지의 거리 R을 갖다가 구하면 이게 우주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우리 V는 HR이라는 걸 배웠잖아요. 허블의 법칙. 그래서 R 사라지네요. 그러면 허블 법칙의 역수가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고 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죠. 물론 현재는 우리 나중에 배웠죠? 가속 팽창 우주. 일정한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값이랑 정확히 같진 않지만 그런 보정들을 거쳤을 때 현재 대략 약 138억 년 정도로 우주의 나이가 추정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. 자, 두 번째,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뭔 소리야?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허블의 법칙이 여기 거리하고 후퇴 속도가 있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후퇴 속도는 어디가 끝일까요?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죠.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. 그러면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해보면 우리가 이 R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할 수 있을까요? 걔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멀어지고 있는데 관측할 수 없죠. 그쵸? 제일 빠른 건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보다 빨리 멀어지는 은하를 어떻게 관측해요? 그러니까 요 R까지가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가 내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, 그걸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거든요.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잴 수 있어요? 이 R이 결국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? 그쵸? 빛의 속도를 관측할 수 있는. 그럼 이 거리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? 네, H분의 C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. 그럼 C는 어차피 빛의 속도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내가 허블 상수만 구할 수 있다면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고 우주의 크기도 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략적인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우리에게 우주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.
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세상이 깨져나가는 충격을 받게 된 거죠. 자,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? 자, 2021년 7월 학평 문제를 잠깐 볼까요? 허블의 법칙을 만족한다. 이 말 꼭 들어가야 됩니다.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는 흡수선의 파장하고 거리를 줬어요. 근데 우리 허블의 법칙의 V는 HR입니다. 근데 흡수선 파장하고 고유 파장을 줬다는 건 결국 뭘 줬다는 거예요? 네,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게 후퇴 속도 V죠. 후퇴 속도를 줬고 그 다음에 그 은하까지 거리 R을 줬습니다. 그러면 후퇴 속도하고 R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결국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?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도 보면 허블 상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. 그리고 허블 상수가 나오면 다른 은하도 당연히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니까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킬러 문항으로 많이 작용되는 게 이제 이런 문항이죠. A의 시선 방향과 B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게? 그쵸? A가 내가 A를 정한 거와 B를 A라는 거와 B라고 하는 걸 우리 은하에서 측정했을 때, 네, 얘하고 얘를 이제 각각을 측정한 후퇴 속도를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보기에서 보면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를 줬습니다. 이랬을 때 이런 세타를 물어보는 거죠. 잘 나오는 보기입니다. 요즘 이제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서요. 킬러 문항처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게 여기 A에서 뭐 C라는 게 여기 있으면 C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측정되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. 네, 풀어보진 않겠습니다. 나중에 이 문제 그 영상 찍어놓은 거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.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허블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을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. 네,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.